자, 그러면 주요 이슈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결국 거부가 됐죠.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어요. 이게 좀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네. 일단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동행명령에 대한 언급을 좀 했는데요. 지금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동행명령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조사위 의결을 거쳐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명령장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기본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 10년간 설치된 조사위가 모두 8개라고 해요. 그래서 부마항쟁보상법, 세월호 진상규명법, 세월호 선체조사위법, 군사망사고 진상규명법,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법, 과거사 정리법, 여순사건법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8개의 조사위가 설치가 되었는데 모두 똑같이 동행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이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굳이 딱 집어가지고 이거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한 번도 그게 시비 걸린 적이 없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동행을 하면 되잖아요. 네. 사실 그러니까 안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더 이상한 거죠. 네.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억울하지 않게 소명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이 명령권을 넣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동행명령을 내렸을 때 불응하면 과태료 외에 동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는 데서 굉장히 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력이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도 동행명령을 수차례 내렸는데도 그냥 불응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과태료 물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헌이다, 기본권의 침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영장 청구 관련한 내용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 검찰청이나 공수처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별것도 아니네. 네. 영장을 청구하는 게 아니네요, 지금? 네, 영장 청구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의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넣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기본 법 체계와 전혀 차이가 없고요. 이건 역시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하는데 오히려 더 강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참위와 5.18 진상규명위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만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근데 저는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영장 청구를 의뢰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청구 좀 해주세요. 네.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네. 그럼 무슨 권한입니까, 그게?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거는 사실상 난 이거를 반대한다고요? 네, 이걸 위헌 소지. 권한으로 규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도 주지 않은 거죠. 아니 보십시오. 그냥 시민들도 경찰한테 가서 이거는 영장 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겨우 그 정도 일반적인 시민권 아닙니까, 이거는? 맞습니다. 강제력이 없는데도 이걸 위헌 소지라고 걸었군요. 네,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소한의 양심도 뭐 윤리 도덕도 없는 정말 인간 말종 정권이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나 싶고 사실 이 특별법을 왜 만드는지 그 취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이 사건의 책임이 국가의 이런 일반적인 수사, 경찰 수사라든지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잘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진상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이 잘 안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있었던 거고 국회에서 그 여론에 입각해서 특별법을 만든 건데 책임의 당사자인 윤석열 정부가 이것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 취지 자체를 허물어 버리는 아주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근데 여기를 그거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드는 근거도 국민 기본권 침해, 위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수시로 사람 체포하고
수시로 구속하고 아무렇게나 압수수색 영장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위헌적이고 이거야말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 그렇죠. 검찰 독재야말로 그렇죠. 너무 분노스럽습니다. 어떤 제가 아는 친구가 그 역에서 요즘 선거운동 기간이잖아요. 예비후보들 국힘당한테 가가지고 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했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거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당이 합의하기로 해놓고 여당이 아니죠. 야당이 합의하기로 해놓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자기는 어쩔 수 없었다. 네,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야, 진짜 이거 전후 과정이 아예 다 생략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다뤘을 때 그 한 번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 유가족분들이 원했던 원안에서 이 거부권을 행사할까봐 국힘당 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으로 다 수정해 준 원안에서 거예요. 다 수정을 하고 사실 많이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가 국회를 통과한 건 유의미했지만 내용이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에는 너무 누더기 상태로 국힘당이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다 퇴장하고 표결을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거부권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 이거 국무회의 이제 관련해서 주재한 게 한덕수이지 않습니까? 외신들과 기자회견 할 때 낄낄거리면서 농담 던지고 이랬던 정말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거부권 행사하고 이어서 정부에서 바로 대응을 했는데요. 피해자 지원금, 의료 간병비 확대,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희생자 추모 시설 건립, 총리 소속의 12구 참사 피해 지원 위원회, 피해 지원 대책들만 발표를 했어요. 네. 유가족이 언제 보상 때문에 이 특별법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정부에서 이런 지원책, 그러니까 비용을 지원하고 마치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처럼 갖는 그 관점이 사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유가족들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이제 홍보해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난 이 정부의 관점을 보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도 그랬죠. 강제동원 문제도 그랬죠. 대충 돈 몇 푼 아무 돈이나 끌고 와가지고 던져주면은 만족하고 떨어져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도 그런 관점을 취하는 것 같아요. 세월호 때도 그런 보도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사고 나자마자 1인당 얼마씩 보험료를 받을 수 있냐 채널A였던가요? 500만 원인가 뭐 이런 네. 식으로 보도됐죠. 그래서 그거 일어나자마자. 가지고도 네,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이후에 그 박근혜 정부에서 그 문제를 이제 왜곡하기 위해서 씌웠던 프레임이 특례 입학이라든지 네, 인당 보상금 지원이라든지 뭐 1억을 줬니 10억을 줬니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워서 유가족들을 매우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어떤 부모가 10억 아니 100억,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자기 자식과 맞바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보상 지원 대책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정말 그 가슴을 후벼 파는 2차 가해 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족들이랑 논의도 하지 않고 네. 협의도 하지 않고 유가족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피해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돈 받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패륜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금 9번째 거부권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기본 원리를 입법과 사법의 행정에,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분립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기본 운영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는 걸 국회가 하는 건데 행정부가 입법부에서 하는 이 모든 입법 행위를 막고 있는 거잖아요. 행정 독재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운영 원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의 삶을 짓밟으면서 저는 이거 반드시 심판하고 헌법상의 탄핵 이유에도 해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검찰 독재가 무슨 뜻이죠? 그런 말이 있나요? 이게 검찰 독재예요. 이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국민들 다 무시하고 이게 독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원래 독재자는 자기가 독재를 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정말. 자기만 모를 수 있는 거죠.